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 씹어먹기 64회 2부는 곡성입니다.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아주 간략한 줄거리가 가능한 음,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렇군요. 곽도원 씨가 경찰이에요. 네. 근데 마을에 굉장히 이상한 살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쯤 그거랑 비슷한 증상이 딸한테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노력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과 반전의 반전과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몇 번의 반전이 있긴 하죠.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종구, 그러니까 곽도원 씨가 연기했던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캐릭터 같아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평소에는 약간 무능력한, 약간 덜 떨어진 경찰. 굉장히 또 겁도 많고 네, 좀 약간 소심한 덜떨어진, 성격인 것 같은데 이제 딸의 사건이 연루되고 나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쵸.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음, 들이대고 성격도 좀 급한 것 같아요. 음. 냉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국민성을 조금 비슷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의 사건일 때는 그냥 관찰자 입장에다가 관망하다가 자기 입장에 닥쳤을 적에 정말 이렇게 분노하거나 주변에서 도와줄 것도 없고 해답을 얻을 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뭐 그런 네. 역할인 것 같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랬었고 뭐 뭐랄까 천안함 사건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 내일은 아니니까 뭐 그냥 용산 참사도 그렇고 다 무시했다가 본인의 입장에 닥쳤을 적에 그때 왜 그랬을까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사건들 다 보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평범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종구 씨가요. 아 그래요? 그런 평범한 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답답이. 그냥 답답한 사람. 그렇게 느꼈어요. 다 어떤 행동하고 면에서? 있는 것들이. 근데 다 지금 망치잖아요, 모든 일들이. 어찌 됐거나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인을 괴롭히잖아요, 초반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 상태. 딸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니, 추측만 하고 있던 상태죠. 아니죠. 그렇게 시작해서 다 그 이상한 상태가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딸의 상태가 이상하긴 해요. 네. 근데 일본인한테 가서 난리를 칠 건 아니었고 주변에서 일본인이 그 했다는 식의 말 다른 들으니까 걸 좀 더 현명하게 조사를 했겠죠. 사실은 조사를 더 하고 그게 이제 그렇죠. 예. 뭐 법을 확실시 됐을 집행을 때. 하거나 경찰이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망나니처럼 네. 막 그 처음에 가서 그런 얘기 횡패를 했잖아요. 부리기는 했죠. 예. 경찰인 그 자기 부하 걔한테 가가지고 피부과 다 돌아다녀 봐라.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그 살인 사건 났던 불탄 집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못 돌아다녔던 것도 있고 주변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쪽으로 신경이 더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전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한 캐릭터 때문에 조금 근데 개연성이 뭐랄까. 조금 흔들려 보였어요, 이 작품이. 그 포스터에도 현혹되지 말라인가 그런 네. 문구가 써 있거든요. 불탄 집에 가서 있을 때도 네. 천훈 씨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현혹되는 말을 한 사람이 천훈 씨잖아요. 무명. 아니죠. 그 경찰 옆에 있던 부하에 걔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괴물이 맞아. 산에서 이렇게 사슴을 뜯어먹고 있었다. 맞다. 사슴을 먹고 예. 있었다. 뭐 그런 걸 먼저 그 경찰서 내부에서 듣고 발개 벗은 여자만 보고 깜짝 놀라서 예, 여튼간에 얘기를 듣고 음. 내가 보고 이걸 확인한 게 아니라 얘기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을 듣고 거기에 계속 상상에 상상을 지금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현혹된다라는 표현을 영화에서는 썼는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계속 쏙닥한다면 사실 그쪽으로 혹하고 가는 그럴 게 수 있거든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곽도원 씨가 역할한 이 종구란 캐릭터가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이 캐릭터를 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뭐 조중동만 계속 보면은 특정 뭐 단체라든가 특정 사람들이 잘하고 특정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어쨌든 근데 좀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끝까지 답답하죠. 네. 그렇죠. 네. 그동안 곽도원 씨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중요한 캐릭터죠. 황정민, 일광. 일광도사. 예. 일광도사.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악당인 거 아니 확실하죠. 근데 저는 중간에 이게 착한 놈이었다 나쁜 놈으로 바뀐 건지 전부터 나쁜 놈이었던지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감독님의 머릿속에 들었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머릿속을. 들었어요? 아니요, 열심히 그분을 찾아가서 머리를 까고 뇌를 한번 보고 닫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깜짝 놀란 게 15세래요. 그렇죠. 예, 15세라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고 이게 15세면은 16살짜리는 이거 보고 경기를 일으키겠는데 그래서 저 찾아봤는데 영등이 측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는 모방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해서 15세를 왜? 줬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방의 위험성이 없죠. 당연히 무속이 이렇게 되는지 네. 안 되는지 모르니. 무속이 될 아니죠. 수도 아니고 저주를 외국은 내릴 수도 아니고. 일본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 했다가 네. 만약에 그 무슨 되면 어떻게 진짜? 해라도 다 입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그랬다고 하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말도 그래서 이따가 안 저는 되는. 그래서 영등이 측 얘기도 좀 할 건데 네. 영등이 그런 것 진짜- 때문에 15세를 줬다라고 일단 그 하더라고요. 영등이 뒤에 얘기해 네, 주시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황정민 씨는 네. 일단은 악당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악당이었고 처음부터 일본인과 내통하고 있는 내통자다. 왜냐하면 사진을 일본인은 죽기 전에 찍고 이 사람은 죽고 나면 찍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본한테 갖다 준다. 아니면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바쳤다. 파쳤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황정민 씨의 같은 그 연기력 때문에 무속 신앙을 하는 무당의 행세 연기력 때문에 굉장히 저도 처음에 착한 사람일 것이라도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더 심하게 온 거고 그거 보면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막판에 천운희 씨가 황정민 씨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천운희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할의 수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매력적으로. 그렇군요. 황정민 씨 캐릭터가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어드릴게요. 네네. 일광은 그러니까 황정민 캐릭터 일광은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당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인과 같은 주술을 쓰는 사람이에요. 네, 주술. 네. 네. 각종 주술을 할 적에 사오는 동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똑같아요. 같은 주술을 그러네요. 하는 거고요. 염소. 예, 닭, 뭐 대상을 전과 후로 나눠 찍는 행위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유추가 가능하고 사실 황정민이 종구 집 앞에 서 있는 대문 포스터를 보면 그 포스터 있거든요. 거기 네. 보면 정말 강력한 내용 누설이 있어요. 황정민이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그건 뭔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네. 유튜브에는 제가 포스터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걸 들고 있습니다. 일광은 제가 보기에 일본인으로 보여요. 왜 그런 게 보이냐면 처음 등장할 적에 차를 좌측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좌측 차선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운전할 우측을 때. 운전하고 일본은 왕국가기 때문에 그렇죠, 좌측 그렇죠. 운전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광은 일본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가 외지인처럼 훈도시를 입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옷 갈아입고 그게 되게 훈도시를 입고 이상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인 거예요. 이름도 일광은 우리나라에서 흔하진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아마 제 추측으로 한 건데 일본 한자가 일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한 니오코 뭐이 정도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광이 떠난 뒤에 새 둥지 같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의식 중에 나오는 방식과 똑같아요. 같은 증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일광이 나타났을 적에 장독을 깨죠. 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주술로서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추종자가 도가니를 빼고 죽은 새를 넣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일광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구슬한 사람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천훈 씨가 나타난 그 불탄 집에서도 내가 봤어라고 하면서 뭐 구탄 어쩌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죽었고요. 황정민 씨가 굿한 거죠. 그렇죠. 황정민 씨가 죽이는 구슬을 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 여자한테 가족들을 죽이게 하는 구슬. 그리고 좀 더 들어와서 맨 처음 집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서 끌고 가서 했다고 했던 발단이 되는 그 집도 똑같이 둥지 같은 형태가 보여요. 그때도 아마 같은 형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악당. 그렇죠. 자, 일본인. 네, 그다음은 외지인 일본인으로 가죠.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해석이 되게 분분할 것 같아서. 추술 악마. 도깨비. 도깨비? 네. 그러니까 오니죠, 오니. 오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오니. 네. 오니로 볼 수도 있고 뭐 서양에서 말하는 그 데빌 악마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수, 구원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그런 형태를 되게 많이 따와서 맨 앞에 약간 대사들에 틀어놨어요. 있죠. 네.
그쵸.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네, 해서 처음에 누가복음도 그거 손에 못 박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 도깨비. 내용 그거거든요. 일본인 손에 아 그래요? 막판에 나오잖아요. 막판에 나오죠. 내가 막판에 동굴에서 동굴에서 손을 사체가 보여. 나타났을 적에 네.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손을 봤을 때 손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수처럼. 그 장면이 근데 그 있었죠. 사람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서 동굴에서 구멍 뚫린 손을 보여주는 건 예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시작에 포인트. 누가복음 4개 나온 것도 주 내용 그거거든요. 현혹되지 말아라 하잖아요. 나를 믿어라. 라는 건데. 왜 믿지 못하냐? 내가 육수인 살과 피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첫 잠언 구절이 구멍이 이제 뚫린 의심하지 손을 말라.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혹시킨 거죠. 그 사제를. 그렇죠. 포스터부터 현혹하지 말라 나오는 건데 잠언에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종구가 성당인지 교회인지 어딘가 이상한 곳에 갔을 적에 목사가 오히려 종구를 의심하면서 의사 말 듣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네네.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전부 다 의심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목사분께서도 봤냐? 네가 봤냐? 그분조차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제잖아요. 부사제. 네. 부사가 갔을 적에 성당이면은 신부님이라 부르는 거고 교회면은 목사라 부르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 맞아요. 네. 정확하게 목사라 불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찾아가자는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 들긴 들었었어요. 그냥 실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현혹시키는 하나의 장치,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저거 뭐지?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됐건 뭐 천주교가 됐건 그 기독교가 됐건 되게 굉장히 나약하고 방만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주교는 그나마 좀 줄었지만 유일신을 믿는 이런 기독교들, 뭐 알라신을 믿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것들이 많죠. 그죠. 유일신인 거니까. 그래서 국 같은 것도 우상 숭배로 볼 수가 있어요. 100%가. 그래서 구술했다는 것은 일종의 죄를 지은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버섯이라든가 뭐 두드러기, 편의성 발언을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는 장모는 구술하자고 말했던 것들의 일종의 미끼인 거예요. 장모조차도. 그래서 나머지 캐릭터들이 그 미끼를 문 것이 되는 거고요. 관객들도 근데 포함해서. 그 계속 미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에 낚시할 때도 미끼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음. 근데 그 미끼가 네. 장모도 미끼고 그러면 장모는 미끼를 문 사람인 거죠. 아이도 미끼고 아이는 재물이고. 재물인 거고 아이로 장모가 가기 위한 구술하자고 했으니까. 네, 아이로 가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장모한테도 그 굿이 용하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누군가 미끼를 불어서 던진 거죠. 던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아마 그 불탄 집에 이제. 일본인은 아이한테 독버섯 같은 거를 먹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잔혹한 살인을 했던 그 집부터 시작했든지 그 전부터 시작했든지 큰 그림을 짜서 계속 사람을 죽이면서 악마를 불러내는데 적합한 그 재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다 죽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라 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종구가 외진을 찾아가서 당장 꺼지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나흘을 준다 그래요. 네, 나흘. 네. 그거는 예수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닭이 3번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베드로한테 넌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도 있는 거고 여기서 닭이 3번 오는 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외지인은 일본에서 왔으니까 오니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양에서 보는 뿔 달린 악마를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걸 흔들리게 하는 거죠. 감독 자체도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100% 선한 존재냐 아니면 인간처럼 악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랬나 존재냐. 봐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쵸. 예. 그쵸. 기독교 신앙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흔드는 그러니까 믿음 흔드는 영화죠. 거기까지 연관해서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었고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살인자에다가 뭐 주술을 하고 뭐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뭐 악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서 보기는 했기 때문에 그 악마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서 뭔가 얘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사람이 죽고 그리고 끝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좀비도 나오고 사실 그렇죠. 그 이게 좀비가 예. 이제 죽은 사람을 움직이게 살렸잖아요. 만드는 주술이라잖아요. 예. 살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무두교에서 움직이게 하는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그쵸. 감독님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정말 악취미인 거예요. 예수에 빗대서 영화를 구상한 이 악취미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쵸. 예. 동굴에서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구멍 뚫려 있던 장면도 그랬고 사제한테 내가 악마다 혹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되게 악취미적인 건데 만약에 이 사제가 간 게 아니고 종구가 동굴에 들어갔다면 외지인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홍진 감독님은 아니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은 정말 사제가 거의 천장에 갔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보여준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종구가 갔으면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종구가 의심하거나 종구가 믿는 모습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사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형태로 발현한 거죠. 자, 일단 천훈 씨. 네, 그다음은 무명 천우희 씨로 가보죠. 자, 무명이라는 이름이 있었나요? 무명이 이름이 있었어요. 없으니까 무명 이런 것도 하고. 아니요 무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한번 불렀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어떤가 무명 천우희 씨. 자, 저는 네. 너무 불친절한 이 설명이 없어서 정말 불친절했고 막판에 천훈 씨가 그럼 착한 쪽이 맞네, 선 쪽이 맞네라고 알았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알았어도 정말 재미가 없는. 왜냐면 설명이 없잖아. 이 사람 뭐 하나는 이게 천훈 씨랑 일본인과의 격투신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었어도 설명이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격투신이 아니 어디 근데 있었냐면 잘라내기를 더 잘한 게 사실 그 추격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추격전 천훈 잠깐 씨를 있었죠. 막 쫓아가는 그러고 나서 일본인은 시체로 밑으로 떨어졌고 그렇죠. 위에서 천훈 씨가 이렇게 또 쳐다보- 이렇게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일본인 몸에 있던 그 악마가 들어갔구나. 천훈 씨로 이제 옮겨 탔구나. 갈아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인이 낭떠러지에 잠깐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떨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울고 그리고 막 진짜 너무 아파하고 예. 악마가 저렇게 아파할 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그 정도에서 매달려서 떨어지고 그런다고 뭔가 이렇게 크게 어긋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장치는 그런- 제가 보기엔 일본인이 선할 거라는 네, 그게 제가 속은 거죠. 관객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놓은 감독님의 장치인 것 같아요. 의도대로. 네. 그래서 그 순간 위험한 순간에 이제 일본인의 몸에서는 빠져 나오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 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 이거는 감독님이 진짜 잘 만들긴 했구나 이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천훈 씨가 계속 연기하는 부분이 사실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진짜 그 황정민을 쫓아낼 때만 해도 그러면 갈아탄 악마가 천우희한테 들어가서 제가 지금 황정민을 그치. 황정민을 황정민 못 캐릭터를 도와주게 생각했을 적에. 못 도와주게 지금 쟤를 괴롭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노리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무명이라는 이 캐릭터는 상당히 불친절해요. 많이 알려주는 게 음. 거의 없고요. 등장하는 시간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천우 씨란 캐릭터를 설명하려면 살구술 날리는 장면을 얘기해야 돼요. 네. 그때 보면은 되게 교묘하게 편집을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일광에 날린 살은 외지인이 아니고 종구의 딸, 효진이. 딸을 효진을 죽이기 위한 살인 거고요. 네. 그리고 외지인이 차에서 죽은 남자를 살리는 주술을 부린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니면 무명이 살린 걸 수도 있어요. 무명이 죽은 남자를 살려서 일본인을 죽이게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걸로 예상이 돼요. 둘 다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타인을 시키거나 조종하거나 아니면은 주술이든가 뭐 정신적인 뭐 그런 걸로 해서 해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일본인은 네.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가 있잖아요. 네. 초가 그 일본인이 해놓은 초거든요. 그거는 되게 동동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나오면서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정확히 다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외지인이 차에서 죽은 남자를 살리든 뭐 했든 간에 네. 그 구슬하는 장면에서 외지인이 반 죽음 됐다가 살아난 거는 두 가지로 그래서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죽은 남자를 살리는 과정에서 외지인이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글로 들어왔다 나와야 했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있던 무명에 의한 제지로 볼 수도 있어요. 무명의 제지가 맞는 네,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무명의 제지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무명도 아마 그때 안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하고 확인하러 갔는데 살아있는 걸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후반부쯤에 그 종구가 가는 차로 외진을 밀어서 떨어뜨린 이유도 내가 못 죽이니까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면 차에 치이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그건 영원히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제거를 그렇게 한 거로 생각했고 근데 둘 다 직접적으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밀어떨어뜨려요? 그거는 장면을 격투 장면이 편집됐으니까 모르는 편집했겠죠. 거겠지만 격투는 했다. 둘 다 물리적으로 뭘 하는 뭐 감독님 말로는 못하는데? 격투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뭐 그게 아. 정신적인 격투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냥 추정만 해서 뭐 밀었을 수도 있고 뭐 뭔가를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명이 보기에 약간 야릇한 미소를 지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말 속에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낭떠러지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 아 저 정도면 100% 죽었겠구나.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끝났다.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에서 사건이 해결됐으니까 음. 그런 미소를 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캐릭터는 외지인과 그 구타는 사람과 다르게 이 곡성이라는 이 배경에 나오는 이곳의 소속신이라든가 뭐 가디언, 아니면 보호자 이런 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한 보호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토속시장의 진짜 그 마을의 신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거나 아니면 황정민과 그러니까 일광과 외진을 잡으러 온 잡으러. 잡으러 그러기에는 그 마을에 오래 귀신. 사는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됐나요? 할머니가 있었고 근데 할머니가 처참하게 죽었다. 아, 그 그건 일본 이제 놈한테. 귀신들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원래는 귀신들은 다 그 알죠. 토속신이라는 게 그 할머니였는데 이제 전승되는 물려받으려고 거죠. 예. 저거 하다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저 미처 힘을 다 물려받기 전에 이제 음. 할머니가 먼저 제거가 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될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무명은 그래서 이제 착한 그런 토속신앙의 근데 장승배기. B는 머리삐는 무명이 그럼 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도 있고요. 여튼간에 그 마지막 그 반전을 주려는 장치죠. 결과적으로 보면 관객들을 혼란시키게 하기 위한 예. 현혹의 장치인 거죠. 굳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괜찮을 텐데.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서 안 해주면서. 불친절하게 예.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부를 흔들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리뷰나 이런 설명들을 꼭 보게 만들고 그래서 영화사에서 근데 사실 설명을 무명뿐만이 열심히 아니라 써내려고 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모든 인물에 대해 설명이 지금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종구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왜 내 딸이냐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를 겪었거나 용산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 내 가족이냐고. 이유는 없어요. 진짜 이유는 없어요. 누군가가 죽는 상황이 발생됐고 거기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무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감독님처럼 되게 네가 불친절했던 가서 거죠. 아니 무명이 왜 내 딸이냐 그러니까 딸의 아빠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명은 네 딸의 애비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딸의 애비란 말이 되게 미묘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딸의 애비. 뒷딸 데빈 애비가 나잖아. 켜죠.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죠. 아 뭐 거기까지가. 네 딸의 애비. 진짜 영화 진짜 그거는- 힘들게 본다. 아유, 그거는 거기까지는 나도 아니다. 하기 싫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 내가 그러면서 그 이 다음에 영화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것 때문에 어. 내가 답답해가지고 아우 이거 무슨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도 하는 없고 말이 막 끼워 맞추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횡패를 부리고 의심을 하고 그게 네 그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값 C가 나와 C가. 아유. 그거는 종구의 죄인 거고. 응, 종구 그러니까 네 딸의 애비가 종구지. 근데 그 전부터 딸은 아팠잖아요. 에이. 그 행위를 하기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못했다 종구가 가서 개연성. 그 그 의심은 마을에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의심은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일본인인가 황정민 씨가 그러고. 이미 얘기해요. 우리 내 딸을 왜 이래요? 했더니 너 혹시 누구 일본인 건드리면 안 만났지? 되는 누구 사람 건드렸어라고 건드렸어라고 하잖아요. 그거요 그거 근데 그 그것처럼 전부터 딸은 아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개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한정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왠지 알아요? 한정민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알고 왔으니까. 한패니까 너 왜 건들면 안 될 거 건드렸어? 넌 끝났다 하지 마. 천은 씨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천은 씨가 말하는 네 딸의 애비라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종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유, 그 진짜 그럼 누구예요? 모르죠. 그런 표현 안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면 누가 시나리오 못 써? 시나리오 나도 써. 야 각본 누가 못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끼워 맞춰갖고 만약에 이거 봐요. 종구가 네.
무명을 의심해야 되잖아. 네. 무슨 장치를 넣어야 돼요? 의심할 수 있는 건 뭔가를 넣어야겠죠. 그쵸? 딸에 관련된 걸 넣으면 제일 좋죠. 그치? 그래서 머리핀 넣고 그 죽은 사람들의 옷 걔가 다 입고 있잖아. 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의심을 했어. 그 가보니까 아 맞네, 얘가 착한 애였네. 이렇게 하는 장치, 이 장치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아 이런 식으로 약간 각본을 쓰면 누가 못 쓰냐고. 근데 이거 갖고 사람들을 막 이야 진짜 장치가 끝내주네. 세이주 씨가 한 거 있어요. 한 얘기가 있어요. 사건이 네. 엇나갈 때나 풀릴 때 네. 너무 그것 때문에 그걸 시나리오 만들어서 막 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네. 했는데 이건 너무도 전형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다 끼워 맞춰 놨어 그냥. 근데도 개연성이 부족해. 왜 대사 이런 데서. 그게 없진 그런 않아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그러니까 반전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야 우리는 반전에 반전을 만들어야 해.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막 뭔가를 막 계속 끼워넣은 거야. 봐요. 일본인- 깨어넣다기보다 뺀 거죠. 계속 설명되는 부분을 보세요. 다 빼내버린 거예요. 일본인도 중간에 제가 진짜 나쁜 놈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정과 이런 연기들을 다르게 시키잖아요. 그럼 안 되지. 표정과 연기가 같더라도 상황만으로 우리가 아닌데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연기를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아니지. 악마가 아프면 안 된다니까. 왜 아프냐고. 그리고 분명히 죽이려고 했으니까. 황정빈은 아니 그때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매달려 있다 떨어진 거잖아요. 자, 악마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 자체는 사람인 거니까 물리적인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자기 만져주면 안 만져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던 것 같죠. 그리고 봐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막 그러니까 일본인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으면 그런 표정이 지어질 수도 있어. 네. 자 황정민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황정민 씨는 뭐야? 황정민 씨 도망갔죠? 네. 도망갔어요? 갑자기 왜 다시 와요? 갑자기 다시 왔잖아. 근데 네. 막 뭐 어디 겁나하고 막 그거 천민 씨가 했다 그럴 거야 그냥? 그거는 천원 씨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어? 그거는 그 일본인이 한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도망가는 배신자를 너 자,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사진 찍어줄 사람 없어 이러면서. 사진 둘이 다 찍었던 거고 무명 때문에 도망가는 황정민한테 일본인이 떨어지는 게 벌레요. 나방. 나방. 그거, 차에 탁탁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환시. 환시를 돌아서 본 거죠. 한 건 사진 찍은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끝났으니까 사진을 찍어야죠. 자 그리고 죽기 전과 보세요. 죽음을 찍어야 되니까. 보세요. 그게 왜 찍냐면 영혼을 담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사진기라는 게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그 조선 땅에 들어왔을 적에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 이유는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사진기 안으로 빨려 들어서 그랬어요. 자 빨려 들어간다고. 마지막에 천원 씨가 널 살리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널 살리려는 거 다 살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애는 죽고 있었어요. 엄마하고 할머니는. 보니까 종구 하나를 살리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그렇죠. 무명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너 지금 가면 너희 가족 다 죽어라고 해줘. 넌 산다는 거죠. 안 그치, 가면. 그 말은 네가 안 가면 가족 중에 한 명은 자,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를 종구가 안 가고 네. 만약에 일광이 들어갔으면 네. 일광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종국이처럼 보이게 했겠죠. 악마가 들어갔더니 그 딸한테 들어간 일광이 아버지처럼 보이게 했겠죠. 그거 그럼 괜찮다. 일광을 죽였겠죠. 그걸 왜 설명을 내가 너한테 들어야 되냐고. 이 영화에서 알아야지 내가 이걸 왜 보고 온 다음에 지금 대화하다가 그럴 수 있겠네. 왜 이래야 되냐고요 지금. 이 영화가 이렇게 일광이 먼저 불친절해가지고 도착하면 네, 일광이 먼저 도착하면. 그러니까 되게 그럴싸하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군가를 말보다 시키거나. 해석이야. 그러니까 해석이야. 이게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맞아. 꿈보다 해몽을 이렇게 네티즌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돋보이는 거라고. 원래는 그런 그것도 영화가 없진 아닌데.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영화 무슨 봤을 말인지 때 알죠? 영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좋아요. 대신에 끝나고 났을 적에는 뭔가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전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끝나고 되는데 나서 네티즌들이 해주고 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린 결말 좋다고요.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보다 약간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뭐야 이게 맞아요. 그건 이렇게 있어요.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효진이로 넘어가죠. 네. 자, 효진이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꼬맹이. 이 친구가 TV 드라마 이런 데도 좀 많이 나오고 네네. 되게 깜찍하게 연기를 잘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신들린 연기가 네. 어마어마하게 정말 찰지게 욕을 내뱉는데 저 씨발 하는데 진짜 와 그런 그래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걔가. 그러게요. 도대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딸 효진이라는 캐릭터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 본 적이 없대요.
현장에 오면 어머니한테 오늘 촬영한 분량의 부분을 보여주고 셋이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날 현장에 와서 연기하기 직전까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랐다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는 아버지한테 뭔가 욕을 하고 막대해야 돼라고 하면 앞뒤 생각 안 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연기 잘하는 거라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욕을 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욕만 하는, 뭐 그중에서 쓸 거는 골라 쓰는 거는 감독이니까 그렇게 막 했기 때문에 더 잘 와닿지 않았을까. 자, 부인 장소연 씨가 그 전에 이제 딸 효진이 네. 부인과의 그런 카섹스 장면에서 네.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분이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종구가 딸의 치마를 들쳤을 적에 딸이 하는 말과 그리고 종구가 나중에 가가지고 일본이 만났어? 라고 말할 적에 그 딸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라고 하는 대사와 세계가 연관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딸은 분명히 일본인한테 뭔가를 당했어요. 네. 근데 그게 성적인지 성폭행일지 성추행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성적인 뭔가를 당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독버섯이 환각제로 쓰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딸이 보기에는 처음 시작은 했겠죠. 아버지와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혹은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외지인이 자기한테 뭔가를 했을 적에는 되게 안 좋은 거였겠죠. 기분이 나쁜. 아버지가 자신의 치마를 들쳤을 적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거기다가 아버지는 자기한테 물어야 될 건 묻지 않고 쓸데없는 걸 묻는 거예요. 네. 일본이 만나냐고만. 일본인이 너한테 어떤 해를 끼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었으면 대답은 좀 달랐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은 세 개씩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외지인이 왜 굳이 일본인이었을까? 그리고 일광이라는 캐릭터는 친근한 척 왜 다가왔을까? 그리고 무명이라는 캐릭터는 왜 무뚝뚝하게 설명 없이 얘네들을 보호도 아니고 방관하듯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다 했던 역사가 있어요. 일제 침략의 시기가 있죠. 외지인은 악마 같은 일본에 침략하는 사람들인 거고 일광은 착시 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를 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인 거고 무명은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겠죠. 대신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상황인 거죠. 만주에서 했던 거고 조선 땅에서는 못했을 것도 많으니까. 저도 이걸 읽었어요. 네티즌들이 써놓은 거를.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고 효진과 종구는 거기서 희생된 우리나라의 사람들라고 제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확대 해석이에요. 감독의 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를 너무 진짜 네티즌들이 아니 지금 진짜 그렇게 본다니까요. 좋게 평가를 좋게 평가하고 싶어서 포장을 안달이 해주시는 것 났어. 같아요. 아니 포장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욕먹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 왜 이런 영화를 그렇게 좋게 포장하려고 해주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좀 약간. 맞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감독님들의 영화에는 엄청난 팬층이 따르지만 그 사람의 엄청난 반대 파층도 생기거든요. 네. 크리스퍼 놀란 감독님을 우리 셋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놀란 감독님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되게 거품이라고 같은 의미로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장소연 씨와 네. 장모 허진 씨 남았는데 네. 뭐 이분들 캐릭터는 사실 뭐 다른 극적인 요소에 이런 되게 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특히 부인은 그냥 하나의 소품이었던 거고 장모는 하나의 미끼로서 종구한테 구슬하자고 하는 그런 장치인 것뿐인 거고. 자, 이 영화가 네. 세이주 씨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대단한 영화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엄청난 포장이 되죠. 네, 엄청난 포장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많은 네티즌 그런 포장해주신 분들 말고 많은 리뷰들을 보면 굉장히 찝찝하다, 찝찝하라고 만나니까. 답답하다. 제가 아까 오면서 그 세주 씨를 만나가지고 네. 혹시 김기덕 감독님하고 이 나훈진 나훈진 감독님하고 무슨 사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네. 약간 김기덕 감독님 영화를 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찝찝한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존 영화들은 되게 잔인한 살인 사건 네. 등을 이제 영화하면서 막 그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진짜 잔인한 그 피 튀기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장면을 넣지 않으려고 많이 뺐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그래서 15세를 반에서 반에서 되게 더럽게 기분 나쁜 기분 나쁜. 네.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저는 약간 난잡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너무 많은 걸 담았어요. 예,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근데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정신만 없어. 예, 정신만 없고 하나도 풀리진 음. 않고 개연성은 다 편집점들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린 기분이고 음. 막 그렇게 막 대단한 영화 같지 않은데 포장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근데 생각이 제가 얼마나 약간- 기분이 안 좋았냐면요. 영화 볼 날 영화를 보고 집에 갔는데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집에 벌레가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겨우겨우 이제 잡아서 이렇게 약을 뿌려서 만지지도 못하고 죽이고 나서 잤는데 지금 한세 씨 금요일에 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날 제가 담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계속. 왠지 이것 때문인 것 같고. 괜히 찜찜한 거죠. 이게. 그 저는 사실은 그 귀신 영화를 못 봐요. 네, 저도 되게 저는 싫어하거든요. 귀신과 컨택을 해본 적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귀신 영화를 싫어하는데 이걸 딱 시작하자마자 이거 귀신 영화잖아 이런 젠장할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큰일 났다. 저도 근데 막판에는 이제 실소가 나오면서 이게 특히 좀비씬에서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 찍었거든요. 그렇죠. 뭐야 이게 얼굴 뜯어 먹을 때. 실소가 나오고 너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보니까 주술 있잖아요. 주술. 네. 주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밌는 영화일 수 있겠더라고요. 주술에 대한 거 연구해 보셨어요, 혹시 안나 씨는? 아니요. 그 주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리뷰를 보다 보니까 저도- 무슨 어느 나라 주술과 어떤 걸 차용했고 그게 지금 영화에 많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술 싫어하고 귀신은 알고, 근데 주술과 귀신은 또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다르죠. 아예 다른 네. 개념이잖아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주술은 행위인 거고 예, 귀신은 예. 영적인 존재인 거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주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거 연구 좀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재밌는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솔직히 뭐 좀 개인적으로는 음, 조금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네요. 뭐 세이주스처럼 막 예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략기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 네. 뭐 시대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대입시켜서 보면 재밌을 수도 있지만 음, 그닥 대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머리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온. 네. 하지만 제가 좀 싫어하는 요소도 좀 있는 네.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상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미끼잖아요. 네. 미끼를 물었다고 말하는 장면들은 낚시를 성공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낚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끼 문 건 낚시 성공인 거고, 미끼를 삼킨다는 대사 나오잖아요. 네. 일본이 차에 치여서 죽은 다음에 양털이 굴러 떨어진 난 다음에 미끼를 삼켜버렸네. 그래서 대사 나오는 거는 미끼만 먹고 도망갔다라는 의미래요. 실패다. 그때는 아마 그 외진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던 거고, 자기가 직접 처리를 했으나 운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실패했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일본이 살아있는 거구나.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미끼를 삼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낚시는 계속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돌아간 거죠. 이게 보면 설명을 들으니까 다 그럴싸하네요. 그렇죠. 포장하는 거니까. 네. 결과에 네. 맞춰서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럴싸할 수밖에 없어요. 여튼간에 이 감독님이 지금 영화 세 번째로 찍은 건데, 단편 두 개 빼놓고 네. 그 장편으로 상업 영화를 만든 게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추격자였어요. 네. 이거는 주인공보다 상대가 강력한 영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강력한 상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자기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을 했으나 이용할 수가 없어서 고분분투하는 얘기였고요. 네. 황해 같은 경우는 주인공과 상대가 모두 강력한 얘기였어요. 네네. 둘 다 범죄자 입장에서 그 서로 간에 힘을 겨루는 그런 영화였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둘 다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네, 상대방이 없으면 셋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맞아요. 되게 무력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한 영화를 그쵸. 나온 거죠. 이 영화의 주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당신이 죽도록 막고자 하는 모습을 봤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걸 봤다. 결과는 이러이러하나 우리는 당신의 노력을 받기에 당신이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옳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당신이 옳았다. 곽도원 그러니까 씨가 어쩔 수 없다. 무기력이다. 곽도원 씨가 뭔가를 알았다고 한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품백화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일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음. 당신이
바닷속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일 간다고 음. 하는 행동이 잘못한 게 아니다. 당신은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이 영화에 많은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것뿐인 거지. 제가 이거를 비판적인 시선을 봤다고 하면은 저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요. 도대체 답답해서 그리고 제가 이걸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리뷰를 세주 씨처럼 다 찾아봤고 네. 그 세주 씨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의 한 90%는 이미 다 캐치를 하고 나도 영화 씹어먹기 할 때 이 얘기가 안 하면 대화가 안 되겠다. 이 영화는 특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설명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내가 봤던 있는 그대로 맞아요. 설명하는 게 예. 맞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영화라는 게 굳이 그거를 다시 뭐 옛날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제가 아니라면 만약 옛날 시절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영화는 그걸로 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좀 이상하게도 그 뒤 설명들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심지어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런데 검색할 수 있는 시대고 아무튼 영화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서요. 영화를 정리하도록 하죠.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줄 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있었던 부분은 좀 뭔가 다른 영화, 색다른 영화라는 느낌은 받았기 때문에 네. 요즘에 특히 히어로물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르들한테 좀 많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사이다 같은 영화였다라는 게 이제 맛있었던 부분이지만 사이다가 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이다인데 사이다인데 김이 다 빠져 있는 사이다다라는 게 설탕물이네. 좀 설탕물 몸에 좋지 않은 밤에 꿈이 나타날까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소가 나오는 그리고 개연성도 좀 많이 부족한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이 굉장한 어떤 매력 포인트는 영화가 내가 그런 영화를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몽으로 보면 지금 깐느에서 대상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맛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 영화인데 만약에 그 어떤 주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아닌 분들은 굳이 특히 15세여서 뭐 16세 아이 데리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추천 안 하고요. 네. 별점은 한 1점 반. 1.5. 예. 한 줄 평은 크게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들은 거예요. 네. 좀비 씬 빵 터졌다. 예, 제 한 줄 평입니다. 예, 저는요. 우선 그 미장센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개 이런 거 더 예, 멋있더라고요. 그 안개나 그런 전경도 물론이고 사실 그 화재 현장이라던가 뭐 이런 디테일한 소품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조금 그리고 그 일본인의 집에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네. 그 사진에 약간 뭐 빗바람도 막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린 거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 자체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어가지고 맛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내용 자체가 내용이 맛이 없다. 예. 내용 자체가 맛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배우들의 연기는 되게 훌륭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연성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뭔가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너무나 인위적이지 않나. 네. 너무 강약의 이 레퍼런스를 조금 심하게 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힘들었고 저도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만 당하면 억울하다. 그래서 보라고 한다. 약간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예,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평점은 1점. 1점.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엑소시스트, 워킹데드, 그리고 귀신. 싫어하는 3종 세트.
일단 개인적으로 이건 네. 완나 씨가 싫어하는 장르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보게 돼서 뭐 근데 사실 점수가 안 별로일 수밖에 그 없죠. 황정민 씨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예고편만 봤을 때는 되게 좀 막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음.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영화에 맛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모든 부분들이 맛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연기를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 뽑았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현장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굴리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장센 같은 부분들 얘기했었잖아요. 안기가 끼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분은 한 달 내내 그 부분만 계속 찍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자연광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자연광에 나올 때까지 그 장소를 나무를 뽑아서 옮긴다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했고요. 이렇게 네. 미술적인 부분에서도 나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꽈져 있는 이야기들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이 좋아하는 조건은 앞에 그거에 대한 복선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볼 때 아, 이 장면이 이래서 쓴 거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대부분은 있긴 있었어요.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설명이 너무 불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맛없던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영화를 봤을 적에 생각이 많게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뭔가를 찾아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건 좋은데 영화 전체적인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해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은 상당히 잘못한 거라 봐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그거예요. 영등이의 심사 결과. 그렇죠. 모방 범죄가 없다고 해서 15등급을 준 거는 정말 잘못한 거라 봐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딸이 아버지한테 막말을 하고 몰살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적에 이거를 15세로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5세로 넣긴 했지만 15세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간에 저는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 전 좋게 좋은 봤다니까요.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 거예요, 좋게 실제로. 봤어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별점은 상당히 잘 주고 싶은데 4.8점. 몇 가지 부족한 점 있지만 그렇게까지요? 전 상당히 좋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 인간성을 제외하고더라도 전 이 감독님 영화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홍진이 만드는 공포 영화가 보고 싶다.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적에 자신은 코미디로 생각하고 만들었대요. 코미디 이 영화가 코미디라고. 지금 그 얘기 하셔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 보지 말아야 할 감독 일순위인 리스트에 거죠.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1등이 김기덕 감독이거든요. 2등으로 나홍진 감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피 나오고 뭐 죽이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아니 분들한테는 피를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기분이 더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만든 영화 다 그래요. 추격자도 그랬고 황해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네. 밝고 어둠이 있으면 음, 밝은 부분을 쫓아가잖아요. 음, 근데 이분 김기덕 감독도 마찬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캐고 캐서 결국에는 봐라. 너 어둡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요번에도 여지없이 그렇죠. 엔딩이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예.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왜 저희 없죠? 영화 씹어먹기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네.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 잠정적 휴식기를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만약 계속한다고 했으면은 하드코어 헨리라든가 아니면은 개춘 할망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싶었고요. 네. 다음 주는 뭐 엑스맨 한다고 하는데 엑스맨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맨이 있잖아요. 네. 배트맨 v 슈퍼맨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쵸. 시사회 때. 네. 저도 극장을 가지 말아야 될까 봐요. 진짜 이러면. 네, 저도 그래서 이게 영화 네. 씹어먹기를 계속했으면 그걸 하게 됐을 텐데 안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엑스맨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여튼 영화 씹어먹기는 오늘로써 막을 일단 내리고요. 네. 나중에 더 준비를 해서 시즌 2가 준비될 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방송의 발언은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